네, 안녕하세요. 경제창 가족 여러분. 참 어려운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SK하이닉스도 무너지고 또 반도체를 대신했었던 제약바이오마저도 참 주춤주춤 거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걸 믿고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계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도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에 맞춰서 트럼프 2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저는 엔터주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엔터주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1,400원 밑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역설적으로 1,4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어쩌지?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 들어올까? 고민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300원이었을 때는 괜찮았는가? 아니죠. 1,300원 때도 힘들었습니다. 1,400원 때는 그냥 더 힘들 뿐이니까 너무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상 1,400원 밑에서 흘러가는 게 우리들에게는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혹은 시가총액 대형주 한 종목만 강한 시장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반등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부터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패시브 자금들이 가장 많이 덜어낸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바스켓 안에 담아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이기에 대신에 그런 한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지수는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는 좋아 보이나 다른 종목군들은 체력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수급의 분산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엔터주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JYP엔터가 3분기 매출 1,705억 원으로 YOY 대비 22%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특히나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저효과가 뭐죠? 전분기에 혹은 전년 동기에 굉장히 못한 성적을 좀 냈을 때 그 다음 분기 혹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수준만 유지해줘도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된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저효과가 지금 완벽하게 들어맞는 패턴이 바로 이 엔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JYP엔터가 3분기 매출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JYP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을 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죠. 하이브, SM 서로 불편함은 있지만 결국 하이브에서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한 명이 여전히 사생활 문제가 좀 있긴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의 어떤 그룹 파워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 드렸던 이 그룹인데 왜 이제 다른 엔터사들보다 JYP엔터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했느냐. 아티스트들과 회사가 계약함에 있어서 저연차일 때, 고연차일 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연차일 때는 우리가 보통 연습생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겠죠. 회사에서. 언어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타겟으로 그룹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을 타겟으로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교육 당연히 춤, 노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숙식 생활까지도 회사에서 해주다 보니까 사실 저연차 때 계약을 할 땐 회사가 가져가는 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연차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회사보다는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JYP엔터의 지금 아티스트들의 구성을 보면 고연차의
트와이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연차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이 글로벌 판매량이라든지 흥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밸런스 있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JYP가 어떤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엔터사를 보는 시각의 전체 흐름이 더욱 긍정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엔터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게임 같은 경우에 엔터 쪽보다는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아니,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일정도 있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게임주는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게임주는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중국의 전인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 어떤 부분을 경기 부양에 돈을 쓸 힘도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기에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봤던 시장 자체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 발급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고 집중을 했던 거고, 하지만 요새는 중국 자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완성도 높은 게임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예전처럼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흥행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좀 침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죠. 로제의 아파트. 제가 이제 그 노래 처음 나온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고 웬걸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상황. YG 안에서 음반 유통을 하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불과 3,000원 이하였었던 종목이 7,000원까지 가는데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음원을 가지고 앞으로 YG그룹 혹은 YG플러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저는 JYP 못지않게 또 YG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기조효과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올해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고점 대비 70% 밀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들의 어떤 실적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약 10만원 했을 때 어떤 실적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만약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8만원까지 1차적으로 8만원까지의 뭐 기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초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콘서트 일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콘서트 일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만약 그동안의 엔터주들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은 그 실적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 힘들죠? 제약바이오 힘들죠? 2차전지 힘듭니다. 왜 이들이 힘드냐면 트럼프 2기 때 과연 어떤 강도의 관세 부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확실하게 베팅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방송할 때도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쪽은 미디어 컨텐츠, 엔터, 게임주였다라는 것. 그런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지금 딱 이 시점에 묘하게도 다시 엔터주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엔터주들을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엔터 쪽은 강하고 게임 쪽은 약하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미디어 컨텐츠 쪽이 과거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지금 현재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왜냐?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IP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작사들이 IP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래도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하고 나서 그 흥행한 작품을 가지고 A라는 B라는 C라는 부가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IP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과거만큼 컨텐츠 제작사들에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오늘 흐름 중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과거에 우리가 컨텐츠 제작하면 가장 대장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OTT 플랫폼에 가장 많은 작품을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하지만 그동안에는 참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트럼프 2기에 대한 바람이 과거의 어떤 투자자들의 향수를 또 불러일으킨다면 엔터, 지금 미디어 컨텐츠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실적에 대한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컨텐츠 쪽을 보신다면 지금 가장 화두로 연말에 남아있을 쪽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관심인데 일단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왕년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는 되지 않았나? 대신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한참 잘 나갔을 때처럼 9만원, 10만원까지 보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개인적으로 봐도 택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놓고 보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엄청나게 높게 본다라기보단 5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의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 지금 여러분들 기존의 주도주에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삼성전자의 빈 공간을 채워줬던 SK하이닉스마저도 지금 힘든 상황. 그런데 오히려 소테마, 작은 테마라고 여겼었던 엔터, 미디어 컨텐츠 쪽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특히 과거 트럼프 1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잠깐의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JYP 엔터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장중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장 중에 수급의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한두 거래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시, 11시, 12시 지나면 오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코멘트는 앞으로 주식 정음이라는 밴드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 정음 어플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적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의 성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